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랑 똑같이 그 30번 문제 두 번째 풀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갈 거냐면 우선 그 두 번째 풀이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하학적인 풀이입니다. 그러니까 분수꼴의 함수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마인드에 해당이 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아까랑 똑같이 지금 30번 문제 솔루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x가 a보다 또 마찬가지로 크다라고 했었고 마찬가지로 쭉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 첫 번째 제가 녹화를 하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우선은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f의 x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에는 x-a분의 g의 x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얘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얘를 기울기로 바라볼 거고, 그리고 이 함수의 fx는 기울기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사실 이 주제는 제가 그 재수생이나 N수생들 친구들이랑은 상당히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살짝 같이 한번 그 문제풀이를 하면서 좀 보여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우선 보시면요. 지금 x-a분의 gx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 g의 x라는 것과 그 다음에 a, 0이 0의 기울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기울기.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에서 x 이퀄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동등하게 극대값이 지금 m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도 m,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도 m이 된다는 뜻이고, 뿐만 아니라 a, 0을 지나는 그때의 기울기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엔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알파, g의 알파, 그 다음에 베타, g의 베타가 있는데 요 점과 요 점을 이었을 때의 기울기, 요 점과 요 점을 이었을 때의 기울기가 동등하게 m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기울기가 m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파, 베타, a라고 하는 그 각각의 점이 모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일직선 선상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점이. 이해됐습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도형의 방정식에서 좀 제가 중요하게,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아마 다뤄주셨을 거예요. 세 점이 같은 일직선 선상에 있을 조건이다라고 해가지고 두 점을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기울기를 서로 비교를 하는 그러한 문항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gx 자체가 4차함수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4차함수 그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가 a, 0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접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그때 fx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극점이 몇 개인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극히 계산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울기를 서로 비교를 하면서 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x라고 하는 것은 a,a라고 하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4차함수에 서로 그었을 때 이렇게 그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각각의 이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결국에는 fx가 된다는 뜻이에요. fx. 그런데 이 각각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접했을 때 정점을 찍어요. m이라고 하는 최대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는 뜻이고,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이쪽에서 얘를 지나는 순간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다시 기울기가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접했을 때 얘는 어떻게?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여기에서 얘를 지나는 순간에 다시 기울기가 다시 커져 나갑니다. 다시 커져 나가요. 이렇게 커져 나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사실상 지금 fx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fx는 여기에서 극대, 여기에서 극소,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극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번에 얘도 마찬가지로 쭉 계속 어떻게 돼요? 다시 커져 나가다가 다시 여기에서 이 점을 지나는 순간에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점점 또 작아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접하는 각각의 점에서 극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fx가요. 즉 x가 a보다 크다라는 범위 내에서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결국에 극점의 개수가 총 3개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풀이를 제가 보여드렸을 때랑 지금 두 번째 풀이를 보여드렸을 때와 비교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 결국에는 어떻게 조금 더 빠른 풀이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의 지금 극점이 3개인데 이때 사차함수의 극점은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돼요? 3개죠, 극점이. 그러면 결국에는 얘의 극점이 gx의 극점보다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하얀색 요 그래프의 사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결국엔 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극점을 딱 하나, 그러니까 극대값을 딱 하나만 가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다시 그래프를 약간 수정을 하면 되겠죠. 자, 제가 옆에다가 그냥 차라리 옆에다가 다시 한번 또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a, 0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접하다가 이렇게 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극대값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보는 바와 같이 극점은 지금 하나가 나오게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선생님, 그러면 fx의 입장에서 극점은 그러면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fx의 입장에서는 극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이렇게 접하는 각각의 점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였고 마찬가지로 이 밑에서도 이렇게 접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울기를 막 그리다 보면은 계속 증가를 하다가 여기에서 다시 감소가 일어나고 다시 여기에서 다시 증가가 또 일어나고 다시 감소가 일어나니까 각각 이 접하는 이 점에서 마찬가지로 fx의 극점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어찌됐든 간에 gx라고 하는 녀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극점이 딱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어떻게 가는데요? gx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지금 보는 바죠 마이너스 라지 m에다가 x 마이너스 a를 이렇게 해주고 얘가 결국엔 마이너스에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gx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얘를 우변으로 보내버리면 결국에 플러스에다가 라지 m에다가 x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미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극점 하나만 만들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이 풀이를 하면 되겠죠. 납득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또 미분을 하면 아까랑 첫 번째 영상이랑 같이 똑같이 하는 거니까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G'에 뭐 X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알파랑 베타를 제가 뭐라고 하자라고 했었어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루트 3, 그 다음에 3루트 3이다라고 두자라고 했었고 그 중점에서 뭐가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뭐 어찌됐든 간에 3차 함수가 되니까 그 중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변곡점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4에다가 다시 x에다가 다시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7 뭐 이렇게 해서 바로 가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플러스 어떻게 m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m이라고 하는 녀석이
얘랑 지금 어떻게 만나야 된다.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극대는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딱 하나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까 첫 번째 영상 후반부에서 설명을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풀이를 바로 가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얘는 상당히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 풀이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단지 여기에서는 어떤 거를 지금 제가 소개를 하는 거냐면 기하학적으로 조금 더 이과적인 성향에 맞춰서 풀이를 하자면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얘는 좀 다소 좀 짤막하게 제가 정리를 좀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집에서 복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약간 출제자의 의도가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그 다음 풀이를 또 보여드리는 것으로 할게요.